신데렐라 게임 98화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며 그 진실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달빛 드라마 시작하겠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용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천장이 낮고 벽지는 바랬고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긁고 있었다. 윤세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가죽 커버는 바래고 모서리는 일그러져 있었다. 지워진 이름, 찢겨나간 페이지. 그녀는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아버지의 손에 남겨진 마지막 흔적이었고 진짜 어머니의 얼굴을 향한 유일한 실마리였기 때문이다. 수첩을 펼치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 기억나지 않는 눈빛, 기억하려 해도 지워진 얼굴. 세영은 페이지를 넘겼다. 갈라진 글씨, 삐뚤어진 문장. 그 사이에 선명하게 적힌 한 줄이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세영은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떨렸다. 눈꺼풀이 뜨겁게 젖었다. 지금껏 쌓아온 인생, 견뎌온 이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야 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이름 아래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여진. 그 이름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아무리 지워도, 아무리 도망쳐도 끝내 마주하게 되는 진실. 세영은 서랍을 열었다. 작고 낡은 USB 하나. 그녀는 그것을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암호를 묻는 창. 손가락이 주저없이 움직였다. 2005만 717. 자신의 생일. 파일이 열렸다. 영상 폴더 하나. 제목 없는 영상 파일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클릭했다. 화면 속 기억 너머의 얼굴이 나타났다. 차갑고 선명한 눈빛. 말없이 울고 있는 누군가. 신여진이었다. 세영은 화면 앞에 멈춰 섰다. 그 여자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세영아, 이건 언젠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찍은 거야. 나는 너를 떠난 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지금은 너를 다시 찾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그냥 이건 내가 선택하길 바랄게. 세영은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딸이 되고 싶은 걸까? 신여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넓고 차가운 호텔 스위트룸. 벽지는 하얗고 창밖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방 안은 더할 나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비워진 와인잔. 그 옆에 손가락 자국이 묻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여자아이와 자신이 있었다. 그 아이의 눈동자, 그 웃음, 그리고 그 작은 손이 잡고 있는 자신의 손등.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와인병을 치웠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얇은 노트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오직 윤세영의 이름만 수없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영아,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돼. 오히려 그게 너에게 나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내가 떠났던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내가 너를 남겨두고 간 죄. 내가 만든 이 모든 덕. 그건 결국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됐어. 신여진은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에 있는 여자는
단단해 보였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했다. 무너진 재벌가의 막내 며느리였던 시절. 그리고 남편의 비밀을 알고 난 뒤 그녀는 도망쳤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남자의 손에 넘어갔고 그 뒤로 그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 세영아, 내가 너에게 남긴 고통만큼 언젠가 진실을 돌려주고 싶었어. 그 진실은 지금 너의 손 안에 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신여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닌 세영의 뒷모습만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울었다. 윤세영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USB를 꺼낸 이후 하루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불과 몇 분이 흐른 것 같기도 했다. 눈앞의 세상은 멀게 느껴졌다. 창밖엔 햇빛이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어두운 새벽에 머물러 있었다. 신여진. 그 이름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렸다. 지워야 했던 사람, 증오해야 했던 이름.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이 자신의 뿌리처럼 느껴졌다. 세영은 서랍을 열었다. 수첩을 다시 꺼냈다. 거기엔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진실은 너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신여진. 그 여자를 만나야 했다. 세영은 옷장을 열고 평소 입지 않던 블라우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섰다.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그 모든 동작이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 배우의 루틴 같았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문을 열고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신여진 씨가 있는 호텔로 가주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빛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신여진의 문 앞에서 윤세영은 멈춰섰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여진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한 줄로 말했다. 나 당신에게 물으러 왔어요. 신여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안으로 세영이 걸어 들어갔다. 신여진은 문을 닫았다. 두 사람 사이엔 커다란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 소파보다 훨씬 큰 시간의 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영은 말없이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여진은 그 수첩을 보자 숨을 삼켰다.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걸 봤구나.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왜였어요? 왜 나를 그렇게 두고 간 거예요? 여진은 답하지 못했다. 아니, 답할 수 없는 날들을 너무 오래 살아온 탓이었다. 세영은 다시 물었다. 그때 나를 두고 떠난 이유. 그 뒤로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영상을 남긴 이유. 여진은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너를 데려갈 수 없었어. 그 사람은 너를 지키겠다고 했고 나는 내가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감히 하지 못했어. 세영은 눈을 떴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로 난 나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의심했고 모든 사랑을 거절했어요. 왜냐면 나는 버려졌다고 믿었거든요. 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세영아,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런데도 세영은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렀다. 천천히, 뜨겁게, 턱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여진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손수건 하나를 건넸다. 그 손길이 세영의 뺨에 닿는 순간 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말 대신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신여진은 딸의 눈물 앞에 더는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날 서로를 가로막던 소파는 그저 가구일 뿐이었다. 세영은 고개를 들었다. 울다 지친 눈으로 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말을 꺼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조여들었다. 세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눈동자가 여전히 붉었지만 그 속엔 결심이 있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신여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영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제 이름 지어주신 분이 아버지 맞으세요? 여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 그건 그 사람 아니야. 세영의 눈이 커졌다. 그럼 여진은 고개를 숙였다. 내 이름은 내가 지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너를 내 품에 안고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 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조금씩 뒤집히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얘야 혹은 야 그 이상은 없었어요. 여진은 손끝으로 무릎을 감싸쥐었다. 그도 내가 이름을 지은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더더욱 그걸 부르지 않았던 거겠지. 그 순간 세영의 마음 어딘가 조금이지만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사랑은 항상 말로만 남는 건 아니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침묵이 더 깊은 말을 대신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세영은 그저 한 줄로 말했다. 그 이름 저한테 처음으로 따뜻해졌어요. 여진은 웃었다. 눈물 섞인 미소. 아주 오래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얼굴. 그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세영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이름을 찾았으니 그 다음 남은 걸 찾아야겠죠. 여진은 물었다. 뭘 찾고 싶은데? 세영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세상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이름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거짓과 진실 사이의 장막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이어질 질문이 두 사람을 또다시 흔들어 놓게 된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호텔방의 조명이 살짝 깜빡였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세영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다 무언가에 멈췄다. 기억나지 않는 손글씨. 분명 아버지의 글씨체가 아니었다. 엄마가 남긴 메모야. 세영은 조심스럽게 읽었다. 너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아이야. 그 어떤 사람도 너를 결정지을 수 없어. 너의 이름, 너의 선택, 모두 내 것이어야 해.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다. 진실을 꺼내는 날, 거짓도 함께 따라올 거야.
그때 너는 누굴 믿겠니? 세영은 수첩을 덮었다. 그 문장 하나가 가슴을 깊이 찔렀다. 진실을 마주한 지금 거짓이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 수첩 아빠가 쓴 게 아닐 수도 있을까요? 신여진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건 너한테 남기기 위해 내가 쓴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친구가 남긴 것도 있어. 그 사람의 친구요. 한 남자가 너를 도우라고 했어. 너를 지켜보라고 했고 위험이 닥치면 이걸 건네라고 했지. 세영은 숨을 삼켰다. 그 남자 누구예요? 그 이름은 너도 알 거야. 너의 주변 가장 조용히 오래 있던 사람. 그 말에 세영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없이 늘 웃고 늘 조용했던 그 남자. 윤기섭. 그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세영은 벌떡 일어났다. 지금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여진은 말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도 그제야 분명한 무언가가 떠올랐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시작이었다. 윤기섭은 오래된 레코드 가게 안에서 조용히 LP를 닫고 있었다. 붉은 조명 아래 그의 손길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가게 문이 열렸다. 맑은 방울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보다 먼저 세영의 발걸음이 들어섰다. 그녀는 말없이 윤기섭을 바라보았다. 그도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네요. 그 말이 먼저 나왔다. 세영은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이 수첩을 건넨 사람 맞죠? 기섭은 아무 말 없이 닫고 있던 레코드를 내려놓았다. 그래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떠난 이후 내가 줄곧 지켜봤어요. 왜요? 왜 나를요? 기섭은 웃지 않았다. 내가 약속했거든요. 그 사람과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도. 세영은 걸음을 내디뎠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늘 멀리서만 봤어요? 그건 내 역할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감정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세영의 입술이 떨렸다. 감정. 그럼 지금 당신은 나를 어떻게 봐요? 윤기섭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처음이었다. 조용하고 깊고 결코 장난이 아닌 감정이 담긴 눈.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은 나를 멈춰 세웠어요. 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 있었던 걸까? 기섭은 수첩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그 사람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진짜 진실. 그는 조심스럽게 노란 가죽 커버의 수첩을 건넸다. 세영의 손이 그 위에 닿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지나갔다. 진실은 지금부터였다. 수첩은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면을 쓸어내리는 손끝은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열쇠를 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윤세영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첫 문장은 짧았다. 딸에게 미안하단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세영의 손끝이 멈췄다. 다음 장엔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있었다. 날짜와 이름들, 사건의 시점들, 그리고 지워진 몇 개의 문장. 그녀는 흐릿해진 글씨에 손을 얹었다. 이건 보고서야. 아버지가 남긴 자신의 죄에 대한 정리. 기섭이 조용히 말했다. 그 수첩은 그 사람 인생의 고백이에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던 이야기. 세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한 남자의 옆모습. 그리고 그 남자의 뒤에 서 있는 여자. 신여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얼굴과는 달랐다. 어딘가 다정하고 어딘가 약해 보였다. 수첩 말미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진실을 끝까지 감출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너에게 남긴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니까. 세영은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결심처럼 굳어졌다. 이제 진실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진실을 꺼낼 것이다. 윤기섭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 문을 열고 나섰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윤세영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하얀 배경, 플래시 세례, 수많은 마이크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서는 걸 상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녀가 선택한 무대였다. 카메라 렌즈 너머 전국의 시선이 집중돼 있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윤세영 씨, 최근 친모가 신여진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점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영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마이크가 가까워지자 숨이 조금 더 짧아졌다. 맞습니다. 저는 신여진 씨의 딸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선택이 만든 진실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세차게 터졌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선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그 순간 신여진이 조용히 회견장 안으로 들어왔다. 두 눈이 마주쳤다. 세영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부로 저는 제 인생의 보호자를 내려놓습니다. 제 이름 윤세영으로 살겠습니다. 회견장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어떤 질문보다 무거운 대답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람들은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마이크가 철거되고 플래시 소리도 멎고 장내는 쓸쓸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세영은 무대 뒤로 걸어 나왔다. 긴장이 풀리자 숨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기실 앞 신여진이 서 있었다. 다 말했구나.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이 숨기던 세상이 내 세상이 됐어요. 여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다. 나는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영은 한 걸음 다가섰다.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들었고, 이미 봤어요. 그리고 이미 견뎠어요. 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영은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팔을 벌렸다. 그건 서툰 포옹이었고, 조심스러운 용서였고, 늦게 찾아온 모녀의 첫 포옹이었다. 여진은 울음을 삼켰다. 그 품 안에서 말없이 아이의 냄새가 났다. 작고 따뜻하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향기. 이제는 둘 다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세영은 속삭였다. 앞으로는 서로 놓지 말아요.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놓치지 않을게. 대기실 안.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아무 말 없이 회견장에서 나와 세영과 여진은 호텔로 돌아왔다.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윤기섭이었다. 세영은 문을 닫으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앞엔 흑백 사진 한 장과 등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왔네요. 기섭이 조용히 말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모든 걸 털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기섭은 손가락으로 봉투를 밀어냈다. 이 안엔 당신 아버지가 감추고 싶었던 마지막 조각이 있어요. 세영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양육권 포기각서,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이름 없는 증언서 하나. 이건 뭐예요? 기섭은 숨을 들이마셨다. 세영 씨, 당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죽음, 그게 자연사도 우울증도 아니었어요. 세영은 말없이 증언서를 펼쳤다. 몇 줄 되지 않는 글이 그녀의 머리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날 밤 고인의 약을 바꿔치기 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누구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섭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당신의 이복 오빠, 이윤우입니다. 세영의 숨이 멎었다. 그 이름은 가족 안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린 적 없는 반쯤 지워졌던 존재였다. 세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윤우. 그 이름을 그녀는 평생 외면하며 살아왔다. 어릴 적 사진 속 어깨 너머로만 존재하던 형. 아버지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또 하나의 존재. 기섭은 조용히 말했다. 윤우 씨는 그때 당신을 멀리 보냈던 결정의 중심에 있었어요. 왜요? 왜 나를요? 왜 아버지를요?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섞지 않고 말했다. 질투였다고 해요. 당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 그게 그 사람에겐 전부였으니까요. 세영은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줄 알았는데 그 아래 더 무거운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죠? 기섭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한 장의 명함을 내밀었다. 지금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있어요. 세영은 그 명함을 받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바뀌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사람을 마주하러 가야겠네요. 여진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겠니? 혼자 갈 수 있겠어.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쥔 명함, 가슴에 남은 이름, 그리고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병원은 도시 외곽의 숲을 끼고 있었다. 세영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흰 복도, 약한 소독약 냄새, 복도를 걷는 발걸음마다 과거의 기억이 뒤따라 붙었다. 접수대에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그 사람은 말이 없는 분이에요. 다만 기다리면 눈빛으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세영은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다. 방 안엔 남자가 한 명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 그의 자세, 그녀의 기억 속 어렴풋한 사진과 겹쳐졌다. 윤우 씨.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형제라기엔 너무 낯선, 하지만 피는 속이지 못할 기묘한 이질감. 세영은 천천히 다가갔다. 나는 윤세영입니다. 당신의 이복 동생이죠. 윤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세영은 의자에 앉았다. 내가 여기 온 이유 알고 계시죠? 윤우는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메모지를 밀어주었다. 그 안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널 미워했다. 그게 내 잘못이었다. 세영은 한 줄의 문장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느꼈다. 상처, 오해, 외로움,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책감. 그녀는 말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무너뜨리고 싶었던 이유는 알겠어요. 윤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세영은 자리를 떴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전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진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족이란 증거니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 문 너머 세상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도시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 늘 누군가는 어둠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래된 기사 창고 같은 사무실. 기자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윤세영의 회견 기사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봉인된 듯한 서류 하나. 기자는 서류를 조용히 열었다. 윤우, 윤세영, 신여진, 그리고 윤기섭. 그 이름들이 한 장의 가계도 위에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조각이 드디어 맞춰지고 있어. 누군가의 의뢰로 시작했던 기사.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끌려 들어가 버린 한편의 진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윤세영의 회견 이후 가장 조용히 묻힌 단 하나의 사진을 꺼냈다. 여진이 기섭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찍힌 흐릿한 그림자 하나. 기자는 그 그림자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다. 당신은 누구야? 모두가 입을 닫은 이 이름. 마지막 조각은 당신이야.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 기사의 제목을 입력했다. 윤윤가의 그림자. 그리고 진실 너머의 인물. 그가 치는 키보드 소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타악기처럼 울려 퍼졌다. 기자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여진과 기섭. 그 뒤편 창 너머 의자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흐릿한 형상.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는 낯익었다. 구겨진 셔츠. 왼손으로 턱을 괴는 버릇.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 기자는 오래된 기사 하나를 꺼냈다. 수년 전 재벌가 내부 고발 사건. 당시 증인이었던 익명의 제보자 윤기섭의 인터뷰가 첨부된 그 기사.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제3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단 한 명. 기자는 조용히 사무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신여진이 과거에 제출했던 진술서 복사본이 있었다. 그 뒷장에 적힌 단 한 줄의 필기.
진실은 늘 침묵하는 자 옆에 숨어 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기자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장인호. 그는 과거 여진의 비서였고 기섭과 같은 회사를 다녔으며 한동안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나타난 인물.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퍼즐 위에 그 이름을 올려두었다. 윤우가 가린 건 과거의 죄, 신여진이 숨긴 건 가족의 균열, 윤세영이 찾은 건 자신의 이름. 하지만 장인호가 알고 있는 건 모두가 보지 못한 그날 밤의 진짜 진실. 기자는 수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마지막 조각을 찾으러 간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3층. 커튼이 반쯤 내려온 창. 그리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조명 하나. 장인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옆엔 먼지가 쌓인 녹음기. 그는 고요한 방 안에서 그 테이프를 몇 번이고 바라봤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노크에서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문이 열렸다. 기자였다. 장인호 씨. 오래 찾았습니다. 장인호는 자리에 앉은 채 기자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이름을 들었네요. 기자는 다가갔다. 당신이 윤기섭과 신여진 사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맞죠? 장인호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기자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꺼냈다. 신여진, 윤기섭, 그리고 창 너머 흐릿하게 찍힌 장인호의 뒷모습. 그 사진을 본 순간 장인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숨기지 못한 반응. 테이프 안에 뭐가 들었나요? 윤세영이 찾는 진실. 그게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장인호는 녹음기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가진 마지막 용서입니다. 기자는 숨을 들이마셨다. 테이프를 듣게 해줄 수 있나요?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기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삑. 지직거리는 소리. 그 안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세영의 아버지였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세월이 파먹은 자기 혐오와 고백이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 있었다. 나는 내 딸에게 진실을 남길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남긴다. 왜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아이는 계속 살아갈 거니까. 기자는 녹음기 앞에 조용히 앉았다. 장인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다. 너를 보내기로 한 건 나였어. 신여진은 끝까지 너를 지키려 했지만 나는 너를 지켜볼 용기가 없었지. 세영이라는 이름도 여진이가 지은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그 아이라고만 불렀다. 기자의 손이 멈췄다. 그는 메모를 멈추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했다. 윤우는 나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사랑을 주지 못했어. 나는 그 아이에게도 상처만 남겼지. 그래서 그 아이가 내게 칼을 들이댔을 때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두 아이를 다 잃은 거야. 장인호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이제 아셨겠죠? 왜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기자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다. 이건 사랑을 몰랐던 한 남자의 유언이다.
장인호는 녹음기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세영 씨한테 제가 직접 건네겠습니다. 윤세영은 호텔방 창가에 서 있었다. 밤은 깊었고 거리의 불빛은 희미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세영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장인호가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녹음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세영 씨, 이건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세영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녹음기를 받아드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장인호는 조용히 말했다. 전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건넸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소리를 듣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장인호는 방을 나섰다. 세영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세영아, 이건 너에게 남기는 아빠의 마지막 이야기야. 세영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 목소리는 예전의 기억 속에서와 달랐다. 더 느리고, 더 슬프고, 더 인간적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걸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요하게, 천천히.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부르고 있었다. 녹음기는 조용히 멈췄다. 테이프가 끝을 맺은 소리는 짧았지만 세영의 가슴을 오래 울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수첩들을 천천히 모았다. 아버지의 고백, 어머니의 침묵, 윤우의 후회, 장인호의 용기, 그리고 자신의 결심. 그 모든 시간이 지금 그녀의 손끝에 닿아 있었다. 세영은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릴 적 세영과 여진, 그리고 그림자처럼 옆에 서 있는 아버지. 그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이 얼굴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도 바꾸기로 해요. 핸드폰을 들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공개할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정리된 모든 진실, 제가 직접 말할 겁니다. 기자는 숨을 삼켰다. 지금껏 진실을 좇았지만 진짜 주인공의 목소리는 이제서야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세영은 거울 앞에 섰다. 눈을 바라봤다. 그 속에 담긴 사람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이름, 윤세영이었다. 기자회견장은 다시 조용했다. 5개의 의자, 하얀 테이블, 마이크 위로 놓인 작은 팻말, 윤세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카메라들이 셔터를 준비했고 플래시가 번쩍이기 전 세영이 입장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러 나왔다.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세영은 종이 한 장을 꺼내지 않았다. 대본도 원고도 없이 그저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제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낸 이야기, 이제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제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어머니의 이별, 형제의 질투, 조력자의 고백, 그 모든 건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제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전 윤세영입니다. 이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낸 것입니다. 기자들은 멈췄다. 질문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 앞에 의심을 얹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세영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문 앞엔 신여진이 서 있었다. 잘했어. 그 말 대신 그녀는 세영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멀리서 윤기섭도 서 있었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세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햇살은 천천히 그녀의 이름 위에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